이제 지역 간 불균형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 지역 간 균형과 불균형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 기능입니다.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사실은 중앙정부가 우리의 지역 간 불균형을 만들었고 또 그다음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결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지 우선 기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그런 틀 속에서 지방이 지역 나름대로 그야말로 자기 나름의 혁신 비전은 글로벌 비전을 가지고 그럴 수 있거든요. 일본도 그런 경우가 일본 같은데 그런 경우들이 나와요. 유능한 자치단체장들이 들어가서 세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그냥 시골 구석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세계적인 무슨 파란 열매 먹는 거. 블루베리 말고 녹색. 알로에? 아니, 매실. 세계적인 매실 단지를 만든다든가 심지어 어떤 경우는 어떤 자치단체장이 서울 동경서 공무원을 하다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은 동경서 제법 높은 공무원을 하다가 아니면 회사 임원을 하다가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에 가서 임원 이제 그 단체장을 추대를 해가지고 단체장을 하는데 그렇게 된 사람 중에 하나가 인구 한 2만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해변가를 계속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이 좀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모래밖에 없는 이 해변가 마을을 어떻게 그러다가 딱 생각이 온 거예요. 모래밖에 없다는 것이 생각이 나. 세계에서 제일 큰 모래시계를 만들자. 그래서 365일 돌아가는 모래시계를 만든 거예요. 그 모래시계를 보기 위해서 무지하게 많은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한 모래시계 365일이 걸려서 모래가 내려오는 그 모래를 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하자면 그런 정말 엉뚱한 일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일이 다 있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그 균형 발전의 구도는 도시와 농촌 이런 균형 발전의 구도는 중앙정부가 역할을 하도록 하고 지방정부는 그 역할을 하도록 계속 푸시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하나 빠뜨렸는데 부천시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가 우리한테 많은 것을 주고 그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치권도 필요한 자치권은 그렇게 받아오잖아요. 투쟁적. 그래서 내가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시장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자치단체, 초기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원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은 단순히 그 행정 잘하고 이것이 아니라 합리적 분권을 이끌어내는 그 역군으로서의 그 선수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부천시의 그 의회 의원들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혁신과 중앙정부에다가 계속 압박을 가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만 제가 대답을 하겠는데 왜 시군 재정, 군 재정, 농촌 쪽에 재정하고 농촌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농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 군 지역은 인구 1인당 예산을 쓰는 것이 약 한 650만에서 700만 원 정도를 씁니다. 서울시는 지금 얼마를 쓰는가 하면 1인당 약 250만 원 정도를 써요. 그러니까 그 군 지역이 사실상 인구로 보면은 한 3배 가까이, 2.5배 내지 3배를 더 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선 농촌 지역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나간 예산들이 많고, 보조금 예산이 많고, 그 다음에 또 행정 수요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농촌보다는 도시가 집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행정 수요를 관리하는 데 비용이 상대적으로 인구 비례 적게 듭니다. 왜냐하면 한목에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 깔아도, 전선을 하나 깔아도, 하나 깔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에 연결이 되지만 농촌은 일일이 말하자면 구석구석이 다 들어가야 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농촌 쪽이 1인당 지출 비용은 대단히 높다. 근데 그 높은 것이 높다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농촌 주민이 만족할 만한, 말하자면 도시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요인들이 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왜 기초위원을 자치위원이라고
우리가 정부를 나누게 기초지방정부, 그 다음에 광역지방정부 이렇게 나누니까 하기 좋은 말로 그냥 기초의원, 광역의원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뭐 그거 이외에는 다르게 붙일 이름이 자치의원이라고 하면은 광역까지 포함하니까 그걸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런 구별을 주기 위해서 준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정도네요. 그리고 그 무식한 기자인지 유식한 기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르면 제가 시간이 되고 뭐 하면은 저는 어디든지 갑니다. 말하자면 독서클럽에서 무슨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에서 하든 진보 집단에서 하든 특히 이 자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정말 어제 강의가 아니라 아침에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기사로 보신 분들은 봤겠지만 좀 쓴소리를 좀 하고 왔는데 그러면 그 쓴소리 가지고 기사가 더 나오면 좋은데 기자들은 딱 나오니까 뭐란가 하면 서울시장 출마하십니까? 이게 관심인 거야. 그래서 내가 서울시장 출마한다. 내가 그게 대답을 더 해버리면 한다 안 한다 부정이고 뭐 간에 해버리면 기사가 완전히 그쪽으로 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건 말하지 말자 그러고 왔는데 그 몇 마디 해버리면 아마 그 쓴소리 한 이야기는 그냥 없어져 버리고 그 서울시장 하루 거의 관계되겠더라고. 기자분들 질문이 근데 기자분들이 왜 그렇게 묻느냐? 독자들이 그런데 오히려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이제 질문을 주셔서 내가 그 생각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예산 운영에 관한 권한을 지금처럼 이렇게 묶어둘 거냐? 꼼짝을 못하게 묶어뒀거든. 근데 왜 미국처럼 그렇게 지방정부 단위에서 실험이 가능한 말하자면 지방 단위에서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전용을 이용은 어려워요. 이용은 입법 과목은 그건 함부로 옮겨 쓸 수 없는 거지만 최소한 전용 말하자면 세항과 목 이 정도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면은 굳이 불용액을 거기다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 불용액 남겨놓으면은 예산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회 변화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사회 변화가 무지하게 빠른데 그러면 2018년 예산을 우리가 언제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행정부처는 원래 2017년 봄부터 그 예산 편성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거를? 2018년 겨울 거를요. 길게 봐서는 1년 반 정도의 터울이 생기는 거야. 1년 반이면 세상이 바뀌어도 2번 바뀌어요, 요즘. 그러니까 행정 수요가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그때 가서 보면은 그거는 필요가 없고 아니면 다른 데 필요한 것들이 막 생기는데 이러다 보니까 재정이 행정 수요에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미스매치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딱 타겟이 있으면 타겟을 갖다가 딱 잡아야 되는데 수없이 쏴가지고 겨우 한 마리 맞출까 말까 하는 이런 난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정을. 그래서 이런 거부터 좀 플렉스빌하게 운영하고 궁극적인 책임을 딱 묻는 이런 제도를 얼마든지 개발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자치단체장에게 한번 행정에 관한 권한의 상당 부분을 좀 자율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하면 그 실험이 가능할 것이다. 그걸 포함해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분권이 돼야 되는가 하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에 교육 같은 것도 교육자치가 말이 교육자치지 교육자치가 아니에요. 교육자치를 그것도 말하자면 일반 행정과 붙여서 하든 일반 행정과 떨어져서 하든 그것도 도 단위에서 아니면 기초 단위에서 자기들끼리 좀 해보게 실험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경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경찰 기능도 정말로 자치경찰을 한번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될 수 있으면 다 해보고 이렇게 해서 곳곳에서 실험이 일어나도록 해줘야 된다요. 그게 행정 분야, 재정 분야 어쨌든 간에 풀어놓고 그 다음에 지방 단위에서 실험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 실험을 통해서 어떤 제도가 더 좋은지 알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뭐도 정말로 우리가 말로서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 분권을 실시한다고 하면 연방제에 가까운 정부 형태조차도 왜 서울시와 울릉군이 왜 똑같아야 돼요? 왜 말하자면 단체장이 있고 왜 울릉군 같은 데는 미국처럼 시정관리관을 갖다가 시의회가 있어가지고 시의회가 중심이 되고 참 군의회가 중심이 돼서 유능한 사람을 갖다가 정말 능력 있는 행정가를 서울로부터 사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행정을 맡겨가지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가버넌스 구조는
왜 못 해보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형태에서부터 그 운영에까지, 그 다음에 특히 교육에 관한 거, 경찰에 관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실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뭔가, 그게 연방제에 가까운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게. 왜? 위임 사무 구도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딱 해가지고 책임 물을 자가 의회가 되면 곤란하대. 단체장 딱 해가지고 거기다 책임 묻고 딱 하면 편한데. 그러니까 울릉 군수가 있어야 돼. 울릉군 의회만 있어서 안 되고 울릉 군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앙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제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실험 정신이 부족해. 지방자치에 가장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실험을 통해서 국가를 혁신하는 거거든.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독자적으로 중앙행정을 혁신한 예는 없습니다. 항상 지방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그것이 지방에서 퍼지고 그것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거지, 중앙정부가 혁신을 주도한 예는 없어요. 대부분 혁신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지방정부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그것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세계로 퍼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게 굉장히 아쉽다. 그런 점에서 좀 과감한 분권을 좀 실패를 하더라도 실패는 아주 값진 실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한번 해보자. 다양한 실험을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